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울의 번화한 금융가에 위치한 하나은행의 42층,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 방에서 나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익숙했다.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 오빠의 자신만만한 톤, 어머니의 흥분된 수다. 그들은 오빠 민호의 대박 대출 승인을 축하하러 온 거였다. 민호 씨, 편히 앉아 계세요. 김지은 이사님 곧 오실 겁니다. 비서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가 웃으며 대꾸했다.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제 여동생이 여기서 일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지만 과정이 궁금하다고 해서 관람이라도 하라고 했죠.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 순간 12년간 쌓아온 원한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끓어올랐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머리에 앉았다. 어서 오세요, 민호 오빠.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아버지의 눈이 방 안을 훑었다. 고급 가구, 도시 전망, 내 자리의 위험. 이해가 안 돼. 대출 담당자는 어디 있지? 바로 저예요.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제 공식 직함은 투자이사입니다. 5억 원 이상의 상업대출은 모두 제 승인 권한이에요. 그게 오빠의 신청서죠. 오빠의 안색이 점점 잿빛으로 변했다. 내가 결정권자라고. 그 순간 내 안의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 28년 동안 나는 가족의 웃음거리였다. 오빠가 고급 수입차 딜러십 체인을 키우며 성공한 아들로 칭송받을 때 나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치부됐다. 정갈한 수트 차림의 실망스러운 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자율 이야기를 꺼내는 지루한 존재.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하나은행 역사상 최연소 투자이사로 2조 3천억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5억 원 이상 대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걸. 내가 그걸 숨긴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으니까? 성공 없이도 나를 소중히 여길까? 나 자체로 자랑스러워할까? 답은 매번 가족 모임에서 나왔다. 오빠가 최신 벤츠를 타고 나타나면 부모님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민호가 또 딜러십 하나 인수했어. 이 제 15개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소형 현대차를 타고 오면 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아직 은행 다니니? 모든 사람이 민호처럼 사업가 될 순 없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 거기 있어요. 생활비 벌어요. 말하지 않은 건 내 연봉이 4억 원에 달하고 방금 120억 원 대출을 승인해 스타트업을 3배 성장시킨 덕에 보너스가 쏟아진다는 거였다. 모든 게 시작된 건 12년 전, 내가 16살 때였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며 5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평생 모은 돈 전부. 할머니는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신 분이었다. 조용한 성격 뒤에 잠재력을 보시고 부모님이 못 본 걸 알아주셨다. 유언은 명확했다. 교육비로만 쓰랍. 하지만 아버지가 요구했다. 가족을 위해 민호 첫 딜러십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줘라. 내가 할머니 뜻을 지키며 거부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돈을 잘못된 손자한테 줬어. 민호는 성공할 애야. 너는 계산대나 지키면 다행이지. 그 말은 내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나는 그 돈을 교육에 썼다. 국립대 장학금 받고 할머니 돈으로 생활비, 네트워킹, 금융 자격증에 투자했다. 오빠가 가족 자금과 칭찬을 받을 동안 나는 침묵 속에서 경력을 쌓았다. 여름 인턴십, 야간 수업으로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 따고 주말 CFA 공부. 23살에 하나은행 사원, 25살에 선임대출심사관, 27살에 투자이사,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 가족은 내가 은행에 다닌다는 건 알았지만 창고 직원이나 지점장 정도로 여겼다. 나는 고치지 않았다. 성공 없이도 나를 가치 있게 볼지 보고 싶었으니까. 3개월 전 상황이 바뀌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빠가 발표했다.
제국 확장할 거야. 강남 프리미엄 지구의 플래그십 딜러십,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50억 원 재고만 해도 어마어마했다. 아버지가 빛났다. 내 아들답다. 항상 크게 생각해 오빠가 가슴을 펴며 말했다. 다음 달 하나은행 미팅 있어? 50억 원 신용대출. 승인 안 할 바보들 없지? 작년 매출 470억 원이야. 내 속이 차갑게 식었다. 하나은행. 내 은행. 내 권한. 야심차네요.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하나은행 상업대출 심사 엄격해요. 오빠가 웃었다. 지은아, 이건 진짜 사업이야. 내가 하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오빠 손을 토닥였다. 지은이는 이런 고급 금융 이해 못할 거야. 진짜 돈 다뤄본 적 없으니까 은하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침묵했다. 하지만 이미 오빠 재물을 떠올렸다. 작년 2번 리스크 보고서에서 봤지? 부채 비율 높고 현금 흐름 이상, 재고 융자 연장 반복. 주의 대상이었다. 이제 내 문제가 됐다. 다음 4주 동안 나는 직무를 다했다. 오빠 신청서가 공식 루트로 들어왔다. 나는 가족관계 언급 없이 선임 애널리스트에게 배정했다. 객관적 평가를 원했다. 보고서가 왔다. 매출 강하지만 레버리지 비율 우려. 기존 부채 상환 43% 차지. 18개월 내 3회 연장. 신용 이용률 87%. 추가 담보 추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5년 재무제표, 세금 신고, 신용보고서. 드러난 건 허세의 제국이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비드로 빚 갚기, 새 딜러십 매출로 옛빚 메우기. 과도 확장의 전형. 플래그십은 성장이 아니라 절박한 도박이었다. 감정 없이 분석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다. 은행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었다. 50억 원 무담보 대출? 거절. 하지만 미팅은 취소하지 않았다.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싶었다. 약속주 전 오빠가 더 거만해졌다. 일요일 저녁에 신규 딜러십 설계도 가져왔다. 12,000제곱미터 유리 벽난을 다른 리그로 올려줄 거야. 아버지가 경외롭게 봤다. 항상 비전이 있구나. 오빠가 나를 흘끔. 지은아, 은행 미팅 와봐. 교육적일 거야. 큰 거래 어떻게 성사되는지. 어머니가 웃었다. 민호야, 지은이가 거기서 뭐 하겠어? 상업신용대출이 뭔지도 모를 텐데.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 흥미로워요. 언제예요? 오빠가 놀라며 말했다. 목요일 오후 2시. 하지만 진짜 고급 거야. 복잡한 금융도구 따라올 수 있을까? 최선 다할게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배울 게 있을지도. 그 목요일 아침 나는 평소 복장으로 차렸다. 맞춤 네이비 수트, 감독 승진 때 산까르띠에 시계. 은은한 메이크업. 소형 현대차로 출근, 전용 주차장, 전용 엘리베이터. 내 사무실은 도시를 내려다봤다. 코너 오피스, 유리벽, 문에 새겨진 김지은 투자이사. 책상 위 새 서류철. 맨 위가 김민호 럭셔리 오토그룹 50억 원 대출 신청. 수십 번 읽었다. 모든 숫자, 불일치, 적신호를 알았다. 1시 45분 비서가 불렀다. 2시 손님 오셨어요. A 회의실로 모실까요? 5분 후에 나는 자료를 챙겼다. 가족이 못 본 2번째 서류철 포함. A 회의실로 갔다. 마호가니 테이블, 가죽 의자, 은행 127년 역사 사진벽. 나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메모봤다. 2시 정각, 복도 목소리. 가족 전원이 왔다. 오빠의 승리를 보려고. 문이 열리자 오빠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어머니가 목이 메었다. 이 사무실에서 뭐해?
나는 미소 지으며 머리에 앉았다. 어서요. 앉아요. 아버지가 방을 훑었다. 대출 담당자는? 저예요. 투자이사로 5억 원 이상 대출 승인권 있어요. 오빠가 창백해졌다. 내가. 결정자, 나는 서류를 밀었다. 신청서 철저히 검토했어요. 결정 전에 재무불일치 해명하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불일치. 민호 사업은 엄청 성공적인데. 어머니, 관람은 좋지만 금융 논의는 민호 오빠와 저예요. 오빠를 봤다. 그는 토할 것 같았다. 작년 매출 470억 원 맞아요. 하지만 순이익률 2.1%예요. 업계 평균 79% 아래? 왜죠? 오빠가 입을 뻥긋. 업계 특성. 럭셔리 차는 다르다. 아니에요. 또 다른 페이지 밀었다. 비슷 그룹 평균 6.8%. 부채 상환 때문에 마진 낮아요. 총 부채 237억 원, 8개 시설. 상환비 43% 차지.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사업 이해 못할 텐데. 김 선생님, 나는 CFO를 긴장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대 금융석사, 12년 대출 경험, 2조 3천억 포트폴리오 관리해요. 사업 잘 알아요. 클라이언트와 끝내줘. 방이 조용해졌다. 18개월 3회 연장. 계절 현금 문제라지만 만성 유동성 문제예요. 새 인수로 옛 부채 메우기. 오빠 목소리가 떨렸다. 성장 단계 표준. 아니에요. 세 번째 서류. 개인 신용 이용률 87%. 신용카드 6개 한도 꽉. 3억 4천만 원. 모기지 3개월 밀림. 1,470만 원. 회사 현금으로 개인 지출. 표준이 아니라 횡령이에요. 어머니 헉소리. 아버지 충격. 오빠 얼굴 붉어졌다. 개인 파헤칠 권리 없어. 50억 원 신청했으니 조사 당연. 화려한 겉모습 뒤에 익사 중이에요. 확장은 도박이에요. 5년간 구멍 파놓고 오빠 목소리 갈라졌다. 플래그십은 성장. 아니에요. 매출로 부채 커버 절박. 낙관적이라도 첫 해 80억 매출 필요. 그 지역 시장 안 돼? 10년간 세계 딜러 실패. 신청서 밀었다. 빨간 거절 도장. 위험 프로필 안 돼. 기존 시설도 위반 검토 추천. 오빠가 서류를 노려봤다. 지은아, 못해. 전체 그림 몰라. 알아요. 두 번째 서류 열었다. 사기 탐지 기록. 2년간 재무 조작. 재고 가치 1522% 과장. 은행 사기. 범죄예요. 아버지가 벌떡. 이봐, 아가씨. 앉아요, 아버지. 내 사무실에서 아가씨라 부르지 마세요. 그는 충격으로 앉았다. 이미 사기팀에 보냈어요. 48시간 내 금융당국 보고. 변호사 구하세요. 어머니 울었다. 오빠잖아. 어떻게? 제 일 해요. 은행 보호, 사기 방조안의 창가로 갔다. 슬픈 건 2년 전 도와달라 했으면 됐어요. 부채 재구조, 계획 세우기. 클라이언트 도와요. 하지만 나 무시해서 안 물었죠. 평범한 은행원이라 오빠 속삭였다. 보고되면 다른 은행 대출 회수. 다 잃어? 이미 잃었어요. 인터폰. 보안 불러주세요. 아버지 필사. 합리적으로. 가족이야. 가족. 계산대나 지키라 했을 때 어땠어요? 오빠가 서류 작업이라 했을 때? 어머니가 진짜 돈 모른다 했을 때 또 다른 서류. 할머니 유언. 5천만 원 교육비. 아버지 3천만 원 민호 주라 했죠? 거부하자 할머니 돈 잘못된 손자한테 줬다 했어요. 아버지 창백. 할머니 낭비 안 해요. 진짜 세운 손자에 투자했어요. 보안 왔다. 손님들 로비로 오빠 떨며. 뭐라도. 책임져요. 사기 그만. 파산 신청. 솔직히 재건. 하지만 사기 방조안에
어머니 내 팔 잡았다. 오빠 인생 파괴해. 오빠가 자초. 난 공모 안 해, 아버지 마지막. 가족이야? 아니요. 할머니가 가족. 날 믿어주셨어요. 당신들은 DNA 공유자일 뿐 오문 다퉜다. 나는 홀로 서서 손 안 떨리고 호흡 고요. 눈물 없고 후회 없고 직무 만족만. 20분 후 비서. 행장님 뵈어요. 행장 사무실에서 그는 걱정스레. 김 이사, 민호 미팅 들었네. 은행 지지해. 사기 지표로 거절 정당.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호가 내 오빠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 주 제일 쉬운 결정이었어요. 개인은 신용 결정에 안 끼어요. 그는 미소. 그래서 최연소 이사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판단 완벽.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다. 6시간 내 사기팀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보고. 은행 사기, 최대 10년 징역, 벌금 수억. 다음 날 다른 은행들이 조사 소식 듣고 대출 회수. 80억 원 30일 내 상환. 오빠 17통 전화, 안 받았다. 48시간 내 사업 계좌 동결. 급여 못 주고 재고 융자 안 돼 운영 멈췄다. 주말 끝 오빠 법원에 회생 신청. 플래그십 죽고 기존 딜러십 관리인 손해. 제국 붕괴. 어머니 보이스메일 3개, 복수심 강하고 잔인하다. 첫 몇 초 듣고 삭제. 아버지 이메일, 오빠 파괴 만족하냐. 보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은행 펀드로 오빠 직원 63명 미지급 임금 지급 주선했다는 걸 오빠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 위해. 3개월 후 교도소 편지. 오빠 14개월 징역, 집행유예 3년, 배상 2억 8천만 원 하나은행뿐 아니었다. 편지 짧았다. 지은아, 모든 게 틀렸어. 내가 실망 아니었어. 나였어. 너는 진짜 쌓았고 나는 거짓. 미안해. 교도소에서야 봤어. 용서 기대 안에 할머니 선택 옳았어. 민호 편지 보관. 감상 아닌 종이가 약속 이긴다는 교훈으로. 미팅 후 6개월 부모 전화. 거의 안 받았지만 호기심. 지은아 아버지 목소리 늙고 피곤. 얘기 좀. 뭐요? 28년 어떻게 잘못했는지. 민호 거짓 믿고 날 무시한 거 침묵. 어머니와 상담 받았어. 어떻게 완전히 실패했는지 이해하려. 상담사가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을 거라. 듣고 있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 어머니 목소리 울음. 너한테 끔찍한 부모였어. 민호만 보고 내 진짜 못 봤어. 더 나았어야 해. 침묵. 고마워요. 하지만 이해하세요? 승인 필요 없어요. 12년 전 스스로 세웠어요. 알아. 내 진짜 알아갈 기회 주면 할머니 생각. 강하지만 쓰지 않고 성공하지만 잔인 않게. 경계 세우되 변화 문 열기. 제안할게요. 매달 일요일 저녁 1번 새로 시작. 내 삶, 경력, 성취 물어요. 민호 비교 금지, 무시 금지. 그래 더머니 즉시. 그리고 할머니 이름 장학금. 금융 여성 위해 1억 원 먼저 넣어요. 기여해 할머니 기리세요. 아버지 목 갈라. 기꺼이. 그게 6개월 전 저녁 모임 어색하지만 진심. 부모가 내 일 묻고 듣는다. 이해 부족하지만 노력. 전보다 낫다. 오빠 다음 달 출소. 현대차 딜러십 영업직 인터뷰 주선. 초급. 정직한 일. 내 클라이언트 매니저가 변화 믿어. 오빠 위해서 아니야? 오라서 할머니 가르침. 성공은 상처 준 사람 집 밖이 아니야? 의견 못 건드릴 튼튼함 쌓기. 지난주 상업대출 부사장 승진. 31살 최연소. 43명 팀.
사조 1천억 포트폴리오, 사무실 크고 전망 좋고, 연봉 5억 2천만 원 플러스 보너스. 여전히 현대차 탄다. 가치가 차나 옷 아니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쌓은 것, 무시당할 때 키운 인격, 과소평가 속 세운 제국. 할머니 알았어. 16살 소녀의 조용한 결의, 무시가 무가치 아니란 증명. 여성기업인 대출 승인, 젊은이 멘토링, 은행 보호 결정마다 할머니 투자 존중. 낭비 안 해 정확한 손녀에 투자했다.